1막 명절의 끝. 명절 셋째 날 저녁.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부엌에는 아직도 기름 냄새가 매캐하게 남아 있었다. 환풍기를 3번이나 돌렸는데도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던 지연은 머리카락에 냄새가 벨 만큼 지쳐 있었다. 아침 7시부터 시작한 전 부치기는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동그랑땡, 동태전, 애호박전, 버섯전, 김치전. 손바닥은 전을 부치다 생긴 화상 자국으로 얼룩졌고 엄지손가락 옆에는 작은 물집까지 잡혀 있었다. 허리는 뻐근했다. 39의 나이가 무색하게 마치 50대처럼 허리를 펴기가 힘들었다. 형님은 점심을 먹고 나서 아이들과 떠났다. 차 시동 소리가 멀어지고 그제야 집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지연에게는 이상하게 무거운 정적이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소파에 누워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 TV에서는 명절 특집 예능이 소리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순자는 부엌 문가에 서서 잠시 며느리를 바라봤다. 지연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앞 치마끈이 축 처져 있었고 어깨가 구부정했다. 사실 순자도 안다. 큰며느리는 늘 말로만 돕고 손은 잘 안 움직인다. 명절 내내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봤다. 그러나 막내 며느리 지연은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한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고 얼굴에 티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갔고 더 잘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지연에게만 말을 세게 하게 된다. 내가 편하니까 그러는 건가? 그 생각이 스치자 순자는 스스로도 씁쓸했다. 지연은 순자의 시선을 느끼며 설거지를 멈추지 않았다. 물살이 세차게 싱크대를 두드렸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릇을 좀 살살 다루라는 말이었다. 금 간다는 걱정이 섞인 목소리였다. 지연의 손이 잠깐 멈췄다. 물이 뚝뚝 떨어졌다.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다. 순자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거실로 돌아가 자리에 앉아 TV를 켰다. 명절 특집 드라마 속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 장면이 나왔다. 순자는 리모컨을 눌러 음소거를 했다. 내가 저런 사람은 아닌데.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득 오늘 아침 일이 떠올랐다. 국이 싱겁다. 전을 더 노릇노릇하게 부치라. 상차림이 삐뚤어졌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들이었다. 이막, 폭발, 설거지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지연은 마지막 그릇을 행주로 닦으며 숨을 골랐다. 이제 조금만 버티면 자기 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순자의 목소리가 부엌 한가운데 떨어졌다. 며느리에게 섭섭한 게 있다는 말이었다. 지연은 손을 멈췄다. 행주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조심스레 뒤를 돌아봤다. 순자는 부엌 입구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장할 때 이야기였다. 김치를 버무릴 때 너무 심드렁했다는 것이었다. 표정이 안 좋았다는 것이었다.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을 기억했다. 11월 중순 김장하던 날 새벽 5시부터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 손끝이 불어 터졌는데도 대추 물이 아직 덜 빠졌다는 말과 양념이 부족하다는 말뿐이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날은 하루 종일 자신이 다 했다고 말했다. 자신도 사람이라 좀 지칠 수도 있다고. 순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도 며느리 체면이라는 게 있다고 했다. 얼굴에 피곤하단 티를 내면 안 된다고. 지연의 입술이 떨렸다. 참으려고 했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피곤하단 말 한 번 꺼내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날 한 번도 쉬지도 않고 물 한 모금 마시지도 못했다고. 순자는 표정이 다 말을 한다고 했다. 그 말에 지연의 눈이 붉어졌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연은 참았다. 지연은 말했다. 저는 그냥 칭찬 한마디면 됐어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면 힘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으시잖아요. 순자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니까. 지연은 이어 말했다. 형님은 명절 내내 일도 안 하고 TV만 봤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래도 웃으셨어요. 저는 불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있었는데 그릇 하나 살짝 부딪혔다고 혼났고요. 그 말이 칼처럼 순자의 마음을 베었다. 사실 순자도 알고 있었다. 큰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했다. 그러나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사람은 늘 지연이었다. 편한 사람한테 더 심하게 대하는 것,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순자의 손이 떨렸다. 지연이, 내가 너무 잘하니까 그런 거야. 지연이, 내가 워낙 든든하니까. 지연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지연은 말했다. 잘한다고 계속 시키면 결국 못 버텨요. 저도 사람이에요. 지치고 힘들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와 붉어진 눈과 흘러내리는 눈물만 보였다. 지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오늘은 먼저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부엌을 나갔다. 복도를 지나 방문을 닫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순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부엌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다. 산막, 식탁의 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지연의 말이 자꾸 맴돌았다. 한 번도 칭찬해주신 적이 없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순자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30살에 시집 왔을 때 자신도 지연처럼 밤마다 울었다. 시어머니는 늘 차갑고 무뚝뚝했다. 잘했다는 말 대신 제대로 못한다는 말만 들었다. 그래도 참았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옳은 건 아니었다. 새벽 2시,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부엌에 불을 켜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명절 음식이 가득 들어 있었다. 지연이 정성스럽게 담아놓은 반찬들이었다. 순자는 국을 꺼내 냄비에 데웠다. 그리고 상을 차렸다. 밥 2그릇, 국 2그릇, 김치 몇 조각.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지연의 방문 앞에서 노크를 했다. 자고 있냐고 물었다.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라고. 나와서 밥 먹자고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지연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집은 고요했다. 거실,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지연은 국을 떠서 순자 앞에 놓았다. 순자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순자가 지연의 이름을 불렀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 며느리는 말이 많아서 그렇지. 솔직히 지연이 내가 낫다. 사실 나는 내게 마음이 많이 가. 그 한마디에 지연의 눈가가 다시 젖었다. 순자는 말을 이었다. 근데 내가 그걸 잘 표현을 못했어. 나도 며느리였는데 그때도 시어머니한테 칭찬 같은 건 못 들었거든. 그래서 그런 말이 입에서 안 나와.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래도 그건 핑계지. 내가 지연이 너에게 잘못했네. 지연이 너는 정말 잘했는데 나는 늘 지적만 했어.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말이야.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뚝 떨어져 국에 섞였다. 저도 어머님 마음을 몰랐어요. 그냥 미움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지연이 제일 좋다고. 근데 그 마음을 말로 하는 게 어려웠다고.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도 몰랐다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지연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두 사람은 말없이 국을 먹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 봤다. 어색하지 않게, 편안하게. 사막. 다음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났다. 여전히 몸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어젯밤 식탁에서의 대화가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분명 현실이었다.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순자가 먼저 나와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에 국을 데우고 있었다. 지연이 자신이 하겠다고 하자 순자는 오늘은 자신이 하겠다고 했다. 명절 마지막 날인데 며느리 손이라도 좀 쉬어야 한다고. 순자는 그렇게 말하며 계란을 꺼냈다.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깼다. 그 움직임이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거실에서 남편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두 사람 어제 싸운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좋다고 했다. 순자가 대답했다. 싸우다 보면 말이 통한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말 안 하면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명절의 소란함은 사라지고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다. 오막. 돌아가는 길, 귀가길. 창밖에는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DJ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 명절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전해보라는 멘트였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사랑도 미안함도 고마움도. 지연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다음 명절에는 자신이 먼저 말해야겠다고. 어머님, 이번엔 편히 쉬시라고. 자신은 괜찮다고. 그 순간 부엌의 기름 냄새, 식탁 위의 웃음소리, 그리고 어제의 눈물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건 싸움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이었다.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순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도착했다고,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사랑한다고.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그래, 지연도 조심하라고, 고생 많았다고, 고맙다고. 지연은 핸드폰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한편 순자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남편은 출근했고 지연도 떠났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쓸쓸하지 않았다. 순자는 창문 너머 멀어져 가는 차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저 애는 내 딸보다 더 내 마음 닮았다고. 참고 견디고 말없이 애쓰는 거라고.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 미안함이어야 한다는 걸. 지연이 자신을 닮아서가 아니라 자신과는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걸.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음에 올 때는 자신이 먼저 안아줘야겠다고. 에필로그. 명절의 부엌은 늘 전쟁터 같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다. 다만 그 사랑의 언어가 달랐을 뿐이었다. 말하지 않아서 오해했고 말하지 않아서 멀어졌던 두 사람은 이제야 같은 말을 배운 셈이었다. 고맙다. 미안하다. 다음엔 내가 할게. 그 세 마디가 이 집의 공기를 조금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는 말했다. 내일은 늦잠 좀 자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 짧은 대화가 이 명절의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